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피처링 소피 마르소 라붐. 저 오늘 정부 바뀌고 첫 시간이죠, 두 분. 예, 그렇죠. 예, 지난주 저희가 6월 6일에 쉬었으니까. 예, 특집 코너를 했으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여야가. 저기 얘기부터 해보죠.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낙마거든요. 이거 잘 된 거다. 아니면은 좀 더 버티지. 어느 쪽입니까? 더 버티기는 어렵죠. 사실은 낙마 사유를 보면 물론 그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소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글쎄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두 번째 경우 정도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거는 뇌물수수죠. 그건 최악이고. 최악이지 그건 그러네. 최악이고. 그 두 번째는 타인 명의로 이제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그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계속 누락이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오광수 이제 당시는 검사장 승진해 갖고 재산 신고할 때 재산 공개 대상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타인 명의로 신탁해놓은 부동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 임명과 사의? 오광수 수석 이야기 될 때부터 그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죠. 제 기억이 서영교 의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특수통 검사 출신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반대했고 이런 어떤 차명 부동산 문제가 또 지금 좌파 성향 매체에서 처음 보도되면서 정말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심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잠깐 그럼 이 보도가 첫 제3 보도가 된 게 사실 소위 말하는 조중동을 벌리는 보수 언론이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 이 첫 보도가 나왔다. 이건 그러면 내부적인 갈등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많은 어떤 그 후보자들 김민석 내정자를 비롯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또 이한주 유승과 관련된 많은 어떤 그 의혹들이 지금 이제 진보 좌파 매체 성향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 다툼을 내부에서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이 가능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사하고 또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부담으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지금 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특수통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고 본인 사건의 변호사도 했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기억에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검찰 개혁 때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나를 믿어달라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 진보 성향 매체에서 나오는 이 보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낙마한 거거든요. 다음 카드를 뭘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그 집권 세력 내에서는 검찰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쓰는 것 자체로 반발이 셌는데 이제 기왕 깜짝 카드로 인사를 해서 했으면 쭉 갔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유로 이른바 개인 어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낙마를 하게 돼서 참 난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민정수석 지명자를 그러면 또 검찰 출신은 임명할 거냐. 이거는 인사권자로서 고민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사실 오후에 민주당 3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단 3명 이렇게 추천했거든요. 각 특검에 2명씩. 근데 대통령이 원래 한 며칠 기한이 있는데 어제 밤에 늦게 바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주당 추천 김건희 지명이죠. 아직은 정확하게 하면 지명.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요것도 민주당 추천.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당 고등검찰부장 요거는 조국혁신당 추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의 면면들 뭐 이 정도면 공정하다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 너무 편향되는데 이겁니까? 특별 검사 그 사이에 갈로 해놓고 특별 불공정 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이제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정하다는 것은 일단 법 집행을 진짜 균형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싫은 의미든 좋은 의미든 어떤 수사 대상과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지명한 조은석 그 지명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기 이제 선배고 검찰총장으로 이제 했을 때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을 하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 퇴임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예. 그 이후에 최재 감사원장과 사사건건 좀 대립을 좀 한 그런 어떤 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또 지명자 같은 경우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첫건 알려졌고 또 리법 연구의 핵심 인사로 알려지면서 아주 드물게 거의 유일하게 중앙법원장을 위임을 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부부를 비롯해서 좀 화풀이성 어떤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렇게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특검? 뭐 검찰을 잘 지금 짰습니까? 지명된 분들이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더군다나 이제 당적을 보유한 적도 없고 예. 거의 예상대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상? 최상병 예. 특검은 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군 검찰관 출신이잖아요. 이명현 예. 변호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음. 좀 더 규모가 큰 두 특검은 민주당 추천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조은석 전 서울 고검장이죠. 예. 마지막에 법무연수원장을 잠깐 지냈습니다만 조은석 전 고검장은 뭐 검찰에 워낙 오래 있었고 예. 뭐 저도 잘 알고 그래요? 그리고 뭐 특수부에 오래 근무했어요. 어. 예. 그렇기 특수성이구나. 때문에 예. 어떤 수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적임자가 뽑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중기 전 법원장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법원장을 오래 했었죠.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에 판사 출신으로 오래 계셨고 그래서 예. 지금 특검 더군다나 내란이 발생해서 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됐던 당시 영부인의 어떤 부패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애지중지했던 인사를 앉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특검 후보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진영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 내란 특검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내란 특검은 수사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네, 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 하나도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재수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도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뭐 능력과 성향 이런 거 다 떠나서 판사 출신인데 이거 수사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수사 능력은 검사 출신이 탁월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김건희 특검 할 게 많을 건데. 많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봐도 수사 난이도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수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예, 내란 이거는- 특검은 이미 정리된 게 많아서. 이거는 그 사건도 많지만 예. 이게 해외 파트가 분명히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수사 난이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특검보다 제일 어려운 네. 수사예요. 근데 그래서 특검보를 수사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으로 뽑아야겠죠. 물론 이제 특검이 예. 꼭 수사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예. 풍부하다면 예. 큰 틀에서 잘못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그리고 밑에 특검보나 아니면 파견 검사,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걱정되십니까 특검 수사?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뭐 무슨 어떤 사항이라고 했지만 뭐 인지 수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제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수사의 어떤 불똥이 어디로 뛸지 그리고 또 수사의 어떤 속성이 한번 또 출발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으로 또 가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부부뿐만 아니라 뭐 일반 어떤 국민들까지 예를 들면 뭐 우파 보수 어떤 유튜브라든지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제 불똥이 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갈등과 정치 어떤 보복의 그런 어떤 것까지 이제 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국가 전체적으로 저는 적폐청산 어떤 시즌 2를 넘어서 그보다 더 심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정당 제소 얘기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정부에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갔다가는 오히려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 수밖에 없고 예. 어떻게 41점 몇 프로를 받은 어떤 정당이 위원 정당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위원 정당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고 예.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런 분들에서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입식, 즉 본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해쳐 모여를 뭐 원해서 그러시는지. 그런데 또 어제 또 페이스북에는 또 재미있는 게 쓰시더라고. 모든 어떤 분노를 태평양에 조용히 묻고 돌아간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홍준표 전 시장은 야 위원정당 해산되면 배지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튀어나와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의도가 있다. 뭐 추정을 하면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 않으신가.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고마워해야 돼요. 왜요? 사실은. 뭐고 수사하면은 막 힘든데. 아니 근데 예. 특검은 일단 수사 기간이 법률에 딱 한정돼 있잖아요. 90일 그리고 최장 연장해봤자 150일 딱 5달이에요. 예. 더 이상은 수사를 못해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과 한동훈 차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적폐 수사처럼 1년 2년을 내리끌어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예. 가장 간단한 수사 같은 뭐 경기도 기관카드 수사를 몇 년을 끌어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을 그런 식으로 수사해서 질질질 끌면서 뭐 심심하면 압수수색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소환 조사해서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보다 시간이 법률로 딱 한정돼 있는 특검 수사하고 털고 가는 걸 고마워해야죠. 매를 그냥 초반에 몰아맞는 게 낫다. 아니 그게 훨씬 낫죠. 그런데 만약에 끝나고 네. 남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검찰청에서 또 하면 어떡해요? 근데 특검 수사를 다 끝내놓고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중에 또 수사한다? 예. 아유 그거는 그래요?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듣기 딱이고 예.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예. 특검 수사가 진행된 사안 중에 예. 특검 수사 종료한 이후에 그렇구나. 이어받아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뭐 인원이 많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어떤 조항도 지금 이제 특검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수사한 결과를 재판에 633 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사를 하면 이제 공소시효를 뭐 멈춘다든지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그 의원을 수사를 할 때 그렇게 어떤 뭐 조금이라도 언론이 나오면 피해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뉴스 브리핑 자체를 어떤 제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위헌의 어떤 성격이 너무 많은 지금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발동해요. 그럼 결국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렇죠.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니까 뭐 이른바 뭐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에 응할까요? 뭐 근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왜냐면 사실은
그 누구든지 현직 대통령 아니구나. 그 누구라도 수사에 응해야 되는 게 맞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죠. 최근에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까 응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워낙 법 준수 의지가 안 보이는 케이스기는 한데 예. 그렇다고 수사 받아야 될 피의자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는 국가 그 수사권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뭐 안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예. 뭐 강제 수사권 발동할 수밖에 없겠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도 지금 계속 미루거든요. 미루는데 검찰 이제는 뭐 더 특검 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검찰 수사는 일단 중단되고 특검으로 이관이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이름은 그렇지만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백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수사가 거의 다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명태균 건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노리는 것이 이제 그 공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부각됨으로써 예.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당으로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좀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어떤 저는 목적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영장 쳐서 강제 구인해야 됩니까?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수사 사항이 일단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된 사항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뭐 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저는 반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뭐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자진 출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좀 계속 해보죠. 검찰청 폐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검찰청 내용이 복잡해요. 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기소만 전담하는 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건데 네. 민주당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는 것 같고 아직 당론은 아닌 것 같고 네. 대통령은 조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은 사실은 네. 그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게 민생 회복이고 지금 서민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국력을 지금 검찰 개혁에 일차적으로 쏟을 거냐 아니면 경기 회복에 일단 쏟고 좀 여유를 갖고 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 국가 수사 시스템의 개조 내지는 개혁은 예.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돼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 가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권 분리 상태에서 수사의 이른바 주재자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예.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핑퐁 쳐요. 네가 더 해라. 뭐 나 책임 못 지겠다 야. 이거 뭐 좀 더해서 보내봐라. 예. 아니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맞아요. 서로 핑퐁을 쳐갖고 예. 간단한 사건도 지금 몇 년씩 걸립니다. 예.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저 변호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옛날이 더 간편하고 간명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끝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책임질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안에 보면 뭐 대략적인 내용은 보이는데 이걸 바로 민주당 이 법안 발의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그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거의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 전에 통과시킬 것이냐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지금 엉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형사사업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 기관 간의 어떤 근한 배분이 이제 명료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1단계 검경 수사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당시 경찰청 자료 보도 자료도 했습니다만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검경 수사건 시작이 2021년이죠. 제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건당 처리 일수가 한 22%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생겼죠. 그다음에 또 검수완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 사항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검찰, 경찰 이런 어떤 수사권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공소청과 또 그 중수청을 만들고 또 이걸 또 감독하기 위한 어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면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 배분도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정권이 개입한다는 불공정 우려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명백히 또 위헌이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검사들의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또 검찰총장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상당히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든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이제 대통령 된 상태에서 좋은 칼인 이 검찰을 이렇게 무리하게 또 와해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검찰은 근데 네. 의외로 조용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시끌시끌했던 것 같거든요. 반발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검찰 조직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갖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개혁 대상이 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의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서 이걸 바꾸는 거는 맞는데 바꿀 때 뭐 검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보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면 검사들이 그냥 그 월급 많은 공무원이다. 나는 예. 신분이 알겠습니다. 보장되는 예. 고액 공무원이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